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일 새벽입니다. 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자유통일당이 창당이 되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 우한은 한자로 쓰면 무한입니다. 무한에서 일어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 하는 이런 경고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광화문을 꽉 채웠습니다. 저도 단상에서 보니까 저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끝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고 환호성도 대단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느꼈습니다. 일반적 예상으로는 이 우파 분열이라는 이 논란 속에서 또 정광훈 목사가 정당을 만드는 것, 본인은 거기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만드는 것에 비판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폐렴이 전염되고 있는데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줄지 않았어요. 이것은 정광훈 목사, 김문수 두 분의 그 리더십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두 사람의 동원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계속되어 온 이 대규모 집회의 관성 그리고 자금 조직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이 정광훈, 김문수 두 사람의 자유통일당 창당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세를 이룰 만하다 하는 것을 저는 과시했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은 의도적으로 이 자유통일당 창당을 애써 무시합니다. 조선일보 종이신문에는 일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지 않느냐. 어제 연사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은 이게 우파 분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파 분열은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우파 분열은 누가 했느냐. 유승민 그룹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이미 당시에 새누리당이 깨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었다가 그걸 또 당명을 바꾸고 이번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승민 세력이 이미 우파를 분열시켰다. 그건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더 분열될 우파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또 2차 분열은 어떻게 왔느냐. 황교안 대표가 그 좌익부역자 역할을 한 배신자 유승민과 손을 잡고 탄핵은 이제 불문에 붙이자. 총선을 위해서 합치자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남아있는 보수 세력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황교안도 문재인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나. 자기 지지자를 개돼지로 보는구나.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만들어내는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사람들 그 누구도 우파 분열에 대한 무슨 책임을 지겠다든지 우파 분열해서 미안하다든지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주눅이 든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치된 견해는 우파 분열은 유승민, 황교안 두 사람이 한 거다. 오히려 우파 분열로 해가지고 이탈하는 이 정통 보수파 50대 60대 경상도 표를 어떻게 쓸어 담을 것이냐.
그러려면은 통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통합이 아니라 단일화로 승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요사이 잘 모르는 곳에서 잘 모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통합 무슨 말도 중도 보수 통합 운운하는 이런 또 여러 무슨 200몇 개 되는 단체가 이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새보수당이 뭡니까? 이 당명이 참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통일당의 당명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정신이 살아있는지. 아니 보수면 보수지 거기 새로운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국가 정체성을 지켜간다. 그 다음에 수리한다는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수선을 해야 한다. 보수한다는 그 보수입니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앞에 새자 붙이면 안 돼요. 원래 보수는 항상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보수가 뭡니까? 당명, 최악의 당명과 최고의 당명이 지금 붙었습니다. 최악의 당명은 새로운 보수고 최고의 당명은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당은 어디로 간다는 게 이미 딱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또 여러 무슨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든대요. 아니 이게 무슨 형식의 당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그마한 사람들하고 합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한다? 당명을 바꾼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한 달 동안 실종 상태죠. 실종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겠다는지도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말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라 해가지고 크기만,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끌어요. 무엇보다도 유승민 씨를 카운터파트로 삼았던 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벌리고 있는 사이에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은 출마 의사가 전혀 없는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대통령 후보군으로 등장해가지고, 후보군의 일원으로 등장해가지고, 선호도가 황교안 씨를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어요. 또 하나 조사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34%까지 폭락을 했는데, 폭락한 게 자유한국당에 전혀 가지 않고, 자유한국당에 가지 않아요. 자유한국당도 1% 떨어졌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은 몽땅 가야 맞죠. 왜 그러냐? 황교안의 실수 때문에 민주당도 싫지만은 자유한국당도 싫다 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민심, 여론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그 출발은 자당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좌익과 손잡는 바람에 결국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유승민과 황교안이 손잡았다. 이 정치 도의상, 인륜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대한 보수의 분노가 바로 어제 그렇게 많은 관중을 불러 모았고 자유통일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지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요새 언론에서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해를 저는 할 수 없는 게 자유통일당 비판하기 전에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을 비판해야죠. 황교안이 유승민하고 손을 잡으면 도로 탄핵당 돼가지고 망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황교안 씨가 이 견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 자유통일당이 하나의 이 탈출구로서 대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구제 방안으로서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자유통일당을 비판을 합니다.
자유통일당을 우파 분열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무리 봐도 유승민이 우파 분열의 유승민 그리고 두 번째는 황교안이 우파 분열의 주범인데 어떻게 자유통일당이 우파 분열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논리에 맞지 않고 이건 또 한국 보수 세력의 참 치명적 약점이 노예근성이죠. 사대주의적이죠. 팬클럽이죠. 자유한국당 당원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닌 사람이 팬클럽처럼 행동하면서 그래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잘못할 때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자유한국당 잘못했다고 비판하면은 그 비판하는 사람을 분열주의자로 욕을 하는 이런 참 그래서 이 자유통일당 탄생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보수 세력이 노예 근성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민으로서 프리맨으로서 그리고 주체적 인간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것과 지금 자유한국당에 매달리는 대안도 만들지 않고 하는 그런 의타적 자세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의존적인 겁니다. 안보 죽고 사는 문제를 미국이나 자유한국당에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팬클럽처럼 행동하는 것. 이건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분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썩은 새끼줄이라는 것을 알면은 보조자일이 있어야 돼요. 그 보조자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물론 자유통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은 참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대중운동과 정치판의 논리는 또 다른 것이죠. 다만 이렇게 자유통일당을 두고 우파 분열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유통일당이 국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지명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언론의 관심이 또 이 우파 진영으로 모입니다. 우파 진영으로. 그러면은 지명도가 많이 알려지고 흥미를 돋구고 그러다가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선거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요새 중도, 보수, 통합, 혁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도, 보수, 통합 이 말에 무슨 흥미가 느껴집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통합 그거 다 옛날 정상배들이 정치꾼들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번 해봤던 겁니다. 통합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싸우고 해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당이 한두 개입니까? 통합은 안 됩니다. 연대가 맞습니다. 연대. 통합은 억지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선거를 위해서 급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은 틀림없이 싸워서 또 흩어져 버립니다. 연대가 좋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그 부분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연대로 가야 됩니다. 연대.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그래도 자유한국당과는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연대할 수가 있어요. 연대. 단일화 연대를 해야 됩니다. 단일화. 또 정광훈 목사가 그걸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좋은 이름입니다. 자유통일당도 좋은 이름이에요. 자유라는 말을 쓰니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이 당명으로 해가지고 덕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선거용 정당이 아닙니다. 자유통일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구호가 어제 창당 장소장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의 명세 해놓고 우리의 신념은 자유.
우리의 무기는 헌법,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 국민혁명으로 자유통일 그날까지 뭉치고 싸우고 이기자.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걸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이 정당. 문제는 그 고매한 구호에 어떻게 현실과 어떻게 전복시킬 거냐 하는 노력이죠. 김문수 씨의 아주 그 어깨가 무겁게 되었습니다만은 자유통일까지 가야 할 정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없어질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 당명 때문입니다. 자유통일당이 없어지면 자유통일이라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임무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선거의 성패와 관계없이 자유통일당은 한국 최초의 자유 이념 정당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 이념 정당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군대를 하나 갖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 중에서도 이념 무장한 군대니까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를 갖는 겁니다. 대한민국 효자를 갖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은 좀 애매하지만 자유통일당은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전투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어요. 효자입니다. 효자. 이런 효자는 잘 키워야 됩니다. 힘을 주어야 돼요. 효자가 하나 지금 태어났는데 아직 힘이 없어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할 겁니다. 그때 국민이 지켜줘야 합니다. 키워줘야 우리를 지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정당, 군대, 특공대가 하나 생겼는데 우리가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저도 그런 비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꿈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절대로 비관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일부러라도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만들기는 쉬워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항상 소수였습니다.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논리정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유통일당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이 되면 자유통일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